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사실 버거운데 연일 이제 명태균, 김대남 또 이런 사람들이 또 폭로전 이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맞서서 또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명태균 씨가 또 이런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인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채널 내 인터뷰에서 잡아 넣을 건지 말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자신이 입을 열면 정권이 붕괴될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나를 구속할 테면 해봐라라는 이제 약간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시사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자, JTBC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문 전 대통령 수사 시기와 관련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 끝나면 해야지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 반발 어떻게 하겠나.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첫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선 전 윤 대통령 입당 당시 명 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인사한 적은 있었고 한두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만남도 소통도 없었다. 인수위 참여, 공직 제한 주장도 전혀 사실 아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이제 사실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 명태균이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 이런 시각 같습니다. 신은기 대표. 네. 이 진실이 뭡니까? 명태균. 지금 이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두 개로 좀 나눠 보셔야 되는데요. 2022년도 5월 달에 있었던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했던 그 개입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 개입이라고 해서 올해 총선 때 이제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이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논점인 건데 사실 명태균 씨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검찰 수사가 뭐 당장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거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이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하고 상당한 관련이 많이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요. 이준석 대표 당시 1차 개입 때 공천을 진두지휘했던 분하고도 연관이 있고 뭐 홍준표, 오세훈 시장까지 이름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이 공천과 관련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칠 것이냐. 이게 저는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죽 명태균 씨가 뭐 처음에는 허풍쟁이로 몰렸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 말이 허풍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정치인들이 입을 좀 이렇게 조용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기자를 만나서 명태균 씨가 했다는 이 말, 뭐 내가 입을 열면 뭐 대통령 하야하고 뭐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발언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 폭로가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의 일이냐 이게 굉장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기에 공천까지도 깊숙하게 본인의 뜻을 관철시킬 힘을 가졌느냐 요게 규명되는 것이 저는 이제 남은 과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천 본장님은 어떻게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우리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어떤 근거나 추측성 의혹이 적다라는 이제 우리 뭐 김경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명태균 씨 얘기가 되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수없이 방문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를 수없이 방문했고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라고 이제 강혜경 씨는 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를 매일매일 대통령에게 이제 당시 후보 시절이죠. 후보 시절에 보고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보고했던 여론조사 비용이 총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상당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 구체적인 진술들인 건데 그리고 명태균 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달이면 하야할 수 있다. 탄핵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 정도면 실제로 수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다 하고 그것을 따로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검으로 뭔가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여론조사 이제 보고받은 거 관련해서는 이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예. 뇌물죄. 사전 수뢰가 될 수 있죠. 그 사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국 대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일단 명시 얘기가 거짓말 내지는 과장인 것 같아요. 과장인 것 같다. 왜냐하면 보세요. 대선 때 모든 중앙 일간지나 언론사에서 최소한 각 언론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다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여론조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여론조사가 있고, 그래서 대선 기간을 회고해 보시면 매주 그거하고 상관없이 공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주 나왔던 여론조사가 모든 일간지에 다 실렸어요 보면. 그다음에 당 아닙니까? 당의 후보. 여의도 연구소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정말 구체적인 횟수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부적인 여론조사와 분석을 했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창원에 있는 그것도 명확하지 않는 분에게 당신에게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나한테 중간에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내가 까발리면 뭐 탄핵? 아이고, 아니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면 시당초 선관위에서 고발 자체가 안 됐겠죠. 근데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저분은 자기 스스로 지금 스스로 일종의 과장, 허장성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자기 무덤을 그냥 더 빨리 스피디하게 파고 있는 거라고 봐요. 아니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네. 검사도 해보셨으니까 네. 언뜻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가 네. 검찰 수사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지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졌던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들어갈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자기가 지금 최소한 김영선 의원한테 받았던 돈이 불법 정치자금 세비 절반 받은 예, 거. 예. 그 자체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명확하나 한 거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딴 식의 지금 허장성세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 압력을 넣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나가 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에요. 저런데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상당히 의아한 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로서 이준석 대표 될 때부터 경선을 좀 도왔다라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도 여론조사를 깊숙이 좀 했다라는 게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 2021년도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그 세 분이 모일 때 명태균 씨가 배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풍쟁이가 왜 그 자리에 가서 배석을 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김경진 의원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달라는 거지 사실상 여론조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필요해서 했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거는 오히려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했을 리가 없다라고 그냥 믿어주자라는 차원이지, 오히려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명태균 씨가 은밀하게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 뉴스타파 기자들은 그냥 고소고발해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야말로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고 잘못이라 그러면은 저 같아도 고소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긴 또 고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가 책이 잡혀가지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김도수 본장님께는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신은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제 심지어 유승민 의원에게까지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추가로 발언한 부분은 없어요. 또 이준석 의원 관련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 이준석 의원이 정시를 잘못 배웠다 이런 발언도 했고, 요거는 이제 유 전 의원에 대해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려고 했다. 오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힘 당대표 선거 때도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뭐 일정 부분은 사실일 거고 예. 일정 부분은 이제 좀 과장된 허풍이 섞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반반 섞여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판단이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보면 뭔가 전략적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계열은 이런 거죠. 이게 무협지 같은 영역에서의 책사 이런 거에서 뭔가 배후에서 다 정치판을 주물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나름의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과거처럼 뭐 작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러면 뭐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나라 전체의 선거를 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자기 혼자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자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가대망상적으로 가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전략적인 지침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명태균 씨가 보면 뭐 선거 기간 그러니까 당시 3월 9일까지 열 말에서 하루 3,000명씩 9번을 연속으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뭐 그 돈이 한 3억 5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 민심의 흐름을 잡아서 주요한 이 선수들을 움직였다. 이게 일종의 감독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거라는 거 보면 선거대책위원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수많은 수백 명의 선거 조직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영향력을 미치느냐. 소위 후보와 후보 부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책사가 움직인다. 이런 식의 전통적 본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 정도는 이게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판이라는 거는 그 여론을 움직여서 또 여론을 뭐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끌어가는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전체 그 후보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될지 이런 걸 다 종합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정말 작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몇 사람의 이야기, 김종인 위원장이 도구라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는데 열심히 한 사람은 1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대표가 될 때 본인이 있다 그랬는데 이준석 의원이 해명했지만 이미 출마 결심하고 출마 선언하고 그 이후에 연결돼서 이제 뭐 한 사람 소개하니까 소개받은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본인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분 이준석은 대단한 정치적 자질을 가졌는데 뭐 이 감성적으로 감동의 정치를 못해서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평론가로서 누구나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섞어서 하니까 사람들 헷갈리지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비공식적 불법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명령을 받았던 계약 관계가 됐던 관계없이 뭔가 돈을 쓰고 그 돈을 청구하고 그 청구 과정에 서로 쌤쌤으로 하려고 해서 공천을 받아내고 이런 정황까지 연결돼 보면 명백하게 이거는 아마 처벌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 이야기로 탄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키는 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명태균 씨가 일종의 소위 말해서 방구석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은 선거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방구석 제갈공명인지 아닌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사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보고를 해가지고 약 3억 6천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보고했고 그것이 이후에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 생 초보 정치인도 아니고 전직 국회의원을 하시고 여러 번 하셨던 분이어서 여의도판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의도판을 아시는 분이 월급의 절반을 1원도 남김없이 딱 절반을 띄어서 명태균한테 꼬박꼬박 돈을 주고 심지어 의원실이 회계 책임자를 명태균 씨가 추천한 사람을 쓴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으니까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했다고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다. 그래서 사적인 이러저런 우리가 뭐 사적인 인연이 전혀 없을 수 없죠. 누구한테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더 뭐 이렇게 이러저런 다양한 루트로 방구석 제갈공명이든 뭐 방구석 방통이든 만날 수 있는 건데 사적인 인연이 공적으로 넘어와서 불법이 저질러진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우리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뭐 허풍이나 지금 그걸 우리가 주목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 허풍쟁이라고 하면요 더 이상해지는 게
왜 그 허풍쟁이와 대선 전에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사저회동을 왜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허풍쟁이라고 하면은 이 허풍망상쟁이가 칠불사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왜 내려갑니까? 이준석 천하람원이 거길 왜 갑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명태균이 허풍쟁이든 진실한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 도대체 뭐길래 김영선을 꽂는데 관여를 하고 월급을 반을 가져가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면서 대통령 협박하는 이 영향력 거기에 근원에 어떤 역할과 어떤 과거의 히스토리들이 있는가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거든요. 좀 그 부분이 좀 밝혀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치인들이 본인의 입장을 숨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물음에 좀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놓고 협박질 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윤 대통령 이런 의견 주셨고요. 브로커에 협박당하는 대통령 부부 나라 꼴 좋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과는 명태균 씨 어떤 관계인 건가? 바른말 잘하시는 김종인 위원장님 나와서 밝혀주시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오세훈은 왜 저런 말을 해도 명시를 고발 안 할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반띵한 남자 명태균 철저히 수사합시다 이런 의견. 그래도 진짜 증거 스모킹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의미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